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 좋게 마감됐어요. 자, 소폭 상승했다가 장 막판에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빅 이벤트, 즉 CPI 지표의 발표와 그리고 FOMC를 앞두고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분위기는 계속 이번 주 내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미국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주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증시 상황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기차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둔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브랜드 파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폭락한 상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요금이 유럽 쪽에서 계속 인상이 됨에 따라서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 그 상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드라마 엔터 또는 K 뭐 이런 관련한 K가 붙어있는 것들 이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종목군들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큰 선들이 드라마 엔터주 이런 것들 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뭐 앞으로 분위기 계속 좋아질 것 같죠. 뭐 한한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이 드라마 엔터주들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이네요. 네,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또 화요일이 됐군요. 자, 이제는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분위기도 뭐 어느 정도 잡아갈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뭐 증시가 일단 화답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이제 약간은 조금 조정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어떤 기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였어요. 뭐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이 그냥 뭐 강보합 정도로 출발이 돼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게 중반부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에 들어서서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이제 이 CPI 지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CPI가 먼저 포문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FOMC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CPI 지표 발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질 거로 생각됩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플러스 1.5% 올랐고요. 나스닥은 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 좋게 마감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지표의 어떤 좋은 그런 발표로 연결된다라면 주가 상승은 당분간은 FOMC까지 타고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친다라면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재료 살펴보도록 합니다. CPI 지표가 전월 대비 0.2% 올라서 전달에 0.4에서 상승이 낮아진다. 와, 이거 예상치가 조금 더 나아졌네요. 보통 0.3 정도로 예상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0.4에서 0.2로 된다라고 되고 있고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3%, 이건 예상치 맞네요. 다른 것들도 7.3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이렇게 예상치로만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뭐 기저효과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네, 기저효과는 당분간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연초가 계속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네, 기저효과 생각할 게 아니라 점점 이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즉 CPI 지표의 추가 하락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뭐 그리고 뭐 근원 CPI도 0.4 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이제 하락세로 젖어들게 되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인 전망이거든요. 별로 이제 뭐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5.2%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뭐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지금 7.3이니까 생각했던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네, 5.2보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은 올 지금 11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이 기저효과를 활용한 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가장 얼마만큼 많이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서는 5.2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3%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5년 후에는 2.3%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되는데 5년 정도라면은요, 시장의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5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도 4,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굴곡의 세월은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디플레이션.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겠죠. 인플레이션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경기 위축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 뭐 그때 되면 금리를 인하하면 되니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 CPI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날 반등에서 역시 시장의 우려감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FOMC도 매파적인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위험해 보이고 걱정스럽고 FOMC도 매파적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는 언제 하지? 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반등에 대한 부분이 있어. 반등이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걱정스러워. 나 투자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뭐 저렇게 걱정만 하다가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좋은데요, 지금 살까요 해서 꼭지에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뭐 어떤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시장이 조금 부진한 가운데 이후에 나온 반사적인 반등. 네, 뭐 한마디 하치거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엔 다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뭐 CPI를 앞두고 나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려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특별한 건 없죠. 네, 특별한 거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증시 전문가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헷갈려요. 네, 그 서로 간에 막 그냥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누구는 올라간다 그러고 누구는 내려간다 그러고 뭐 몇천 포인트가 간다, 뭐 얼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 증시 쪽에 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증시 보고도 뭐 내년 3,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에 1,900 간다는 얘기 뉴스도 나왔어요. 1,900 간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내년이 싸게 살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여담이지만 1,900포인트 간다라고 겁을 주고 나서 내년이 싸게 사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담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봐라, 이제 좋은 기회 지나갔지.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내년도에 증시가 올라간다는 쪽에 대체적으로 의견은 맞아요. 뭐 경기 침체가 오든 뭐 시장이 좀 안 좋든 간에 대체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의견, 그 다음에 그 시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연초에 싼 기회가 온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아무튼 증시가 올라간다는 쪽에 베팅을 하겠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현재 시점에서 잘 버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죠. 내려갔으면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고. 네, 상관없는 거니까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잘 버텨주시는 거,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은 네, 조금 가볍게 출발해서 2,400포인트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네, 거기까지 한번 가지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CPI, FOMC 다 긍정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통과해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쭉 한번 땡겨주기를 기대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전기차 수요 둔화의 우려감. 배터리주들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나 꼭대기에서 이제 우물쭈물 했었던 종목들, 좋은 얘기 막 해가지고요. 상승 부분에서 약간의 횡보 시점을 진행되면서 개인들을 막 밀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를 던지기 전에, 네, 좋은 얘기도 막 뿌려놓은 다음에, 던지기 바로 전에 뭔가 약간 불안하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겨줘요. 그리고 나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 정말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떨어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는 더 사줘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족족 그쪽에서 받아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던지죠. 공매도 같이 때리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폭락하고 나면 걔네들은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건 개인밖에 없더라.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들 저 고점에서 9만원대에서 10만전자 간다 어쩐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나쁜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는 거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라고 할까? 개별주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큰 것들은 그렇게 상승 구간에서 횡보하는 그런 시점도 만들어주지도 않겠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씩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불과 세네 달 전이죠. 세네 달 전에 목표 주가 40만원대 리포트 나오고 지금 더 간다, 엄청나게 성장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슬슬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네,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이 전기차, 배터리주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약간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최대 20% 감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대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거, 또 신차 구매 고객에게 보조금을 또 지급해준다라는 이야기,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테슬라의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테슬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좀 있어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테슬라에서 등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저 새끼 저거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 네. 자기 회사 테슬라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브랜드 파워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국내 시장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배터리주들 네,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외부적인 재료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 곳은 중국이겠지만 네, 판매는 유럽에서 지금 유럽이 친환경 정책들을 많이 쓰니까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값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은 휘발유 자동차 잘 안 타는 것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전기차 이용자들 부담이 커진다. 전기요금 비싼데 지금 기름이나 쓰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또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이 시기를 늦추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를 늦추는 개정안의 통과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늦춰야지만이 좀 더 이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전기차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항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늦춰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개정안 통과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판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테슬라가 뻘짓을 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또 변수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감소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4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년 2월 중순까지 배터리 업종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증권사에서 배터리주들의 전망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네, 더 간다 목표 주가 높게 잡고 뭐 더 터진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환율 하락까지 물고 들어집니다. 최근에 환율도 내려가면서 수출 비중이 큰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은 일단 실적 악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야, 그런데 얘네들 지금 보면은 목표 주가 전혀 내리지 않고 있어요. 네. 목표 주가 전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올라간다, 더 간다 해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발을 뺏는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없는 종목들일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고요. 조심들 많이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뭐 지금도 뭐 추천하는 쪽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개인 소신대로 네,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씨 그래도 난 살 거야 뭐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일단은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싫지 않는다든지 안전장치는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우영우 히트 빌보드 점령에 깜짝 놀래서 큰손들이 드라마와 엔터주를 담았다. 뭐 K 드라마, K 엔터, K 웹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엔터주들 뭐 신나게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드라마도 요즘에 뭐 난리죠. 우영우는 뭐 저 알죠. 뭐 거북이가 아니지. 뭐 토마토 스위스 기러기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우영우.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요? 재벌집 네 막내 아들. 네, 우리 집 막내 아들이네. 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드라마들 있다고 합니다. 뭐 슈룹, 네, 슈룹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혼이라는 게 또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네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과거에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닷컴 버블 뭐 주식 이야기 막 해서 재밌다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재밌는지 아니면 송중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재밌어라는 부분들은 꼭 보면은 외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일으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레몽레인이잖아요. 걔가 이제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제법 높았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엔터주 이런 거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레몽레인, 그다음에 제이 콘텐트리 중앙인가 그것도 있었죠. 네, 그게 우영우였던가요? 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SM, JYP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막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그 긍정적이었던 기대감들은 이제 한한령이었죠. K 콘텐츠, 이거 다 합쳐서 K 콘텐츠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 쪽으로 움직이면서 기대감이 좀 커졌죠. 지난달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중지되었던 한국 영화 서비스가 중국 OTT에 게시되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강변 호텔이라는 네, 한국 영화가 깜짝 공개됐다. 텐센트 비디오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OTT 비리비리? 뭐요? 비리비리. 우리나라 말 좀 이상하다, 그죠? 비리비리. 로봇 말 같기도 하고, 비리비리 하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무튼 뭐 여기에서 그 화제의 드라마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야, 이거는 중국 사람들 보면은 깜빡 죽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독점 방영했다. 그 다음에 뭐 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한 드라마 구경이 네 이것이 이제 중국 방영권을 판매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한한령 기대감이 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네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커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실적 같은 부분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뭐 오프라인 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콘텐츠 이런 부분이 활짝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크게 볼 수 있겠고 또 이 콘텐츠들이 좋은 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한류 드라마가 나간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국에 오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한국에 오게 되면 뭐가 돼요? 와가지고 일단 비행기 타고 와야죠. 여행사 끼고 와야죠. 호텔에 숙박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뭐 물건도 많이 사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문화 콘텐츠 쪽을 잡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자기네들이 이제 뭐 문화 강국인데 K 콘텐츠 정말 대단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프랑스 파리 에펠탑 왜 좋아하죠? 실제로 에펠탑 가보면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네 그냥 철탑이라면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몰라 나도 안 가봐서. 근데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예쁜 거 갖다 붙이고 하면 이뻐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본질은 철탑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된 거. 그게 뭐 어째서 뭐 실제로 가면 뭐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튼 네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거죠. 해외 쪽 상황들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억눌렸던 마음들도 풀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역량을 투입해서 많이 좀 펼쳤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한 쪽으로 전부 다 네, 퍼져 나가는 모습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네, 그런 흐름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가만 따지고 보면 코스닥 쪽에서 엔터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지금 배터리주 끌어내리고 엔터주가 제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 한한령 해제로 연결돼서 그냥 쭉 땡겨나가기 시작하면 괜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엔터주도 손내 많이 보고 있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립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 상승했다. CPI와 FOMC 한꺼번에 빵 터지는 건데 이거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 그대로 타서 오늘 2400포인트 돌파 가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우려감이 있다. 이건 테슬라가 잘못한 거예요. 테슬라가 잘못한 거고 아무튼 간에 뭐 테슬라의 잘못이든 뭐 어쨌든지 간에 증권사에서 이 실적 둔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를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처음으로 듣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매도에 앞서서 떡밥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 약간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항상 조심을 하시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큰 손들이 드라마와 엔터를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생각했던 잘만 된다면 또 코로나 종료와 그 다음에 뭐 해외 시장의 어떤 개방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생각들 좀 해보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요즘에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하니까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드라마 이제 요약 정리해 주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라마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1편부터 뭐 5편까지 20분 만에 정리 이런 거 보시면은 대충 줄거리 다 파악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도 되니까 거기 그런 거 들으시면서 그래도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재밌는 것들 또 많이들 보시고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재밌으면 전 세계인들이 재밌다. 한국인들이 재밌으면 전 세계인들이 재밌게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가 또 응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손실난 부분들 많이 회복해야 되니까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날에도 투자자들은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에는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실로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지식 없이 무작정 덤비는 단기 투자자들 역시 많다는 사실이다. 옛날에는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의 HTS나 뭐 뉴스 보면은 다 그냥 까발려지고 공개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뭐 이런 정보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그런 접근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대접받는 시기였지만 요즘에는 네 전문가들 뭐 다 똑같아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뭐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이 안다고 해서 네, 투자가 다 성공적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항상 투자의 기준, 그 다음에 자주 경험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 잘 되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한숨 돌리는 하루, 그 다음에 내일, 모레로 이어지면서 산타랠리까지 자동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